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김선생입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첫 만남 때 여자분 반응과 분위기는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으로 꽤나 좋았는데 왜 애프터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혹은 애프터 3부터까지는 갔는데 왜 연애까지 꼬리는 못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도대체 썸에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연애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던 건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에 여자분의 반응이 좋았는데 연애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는 디테일하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개팅과 같이 서로의 지인이 얽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인간적인 예의만 다하고자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었음에도 좋은 리액션을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굳이 지인이 얽혀있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인 호감이 여러분에게 전혀 없음에도 좋은 리액션을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지인이 얽혀있다는 점을 빼면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과 사귀고 싶을 정도로 큰 호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정도로는 여러분이 생각이 될 때입니다. 그럼 자신이 가장 잘해보고 싶은 남자분과 잘 안 됐을 때를 생각을 해서 우선은 여러분을 최후의 보험으로서 들고 있게 되고,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결국 잘 돼버리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갑자기 여자분에게 정리를 당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첫 만남 당시에는 여러분과 정말 사귀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호감 표현을 했지만, 그런 여러분과 동급 혹은 조금 더 높은 가치의 남자가 갑자기 여자분에게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그 남자분을 찬찬히 비교해 보다가 끝내 그 남자분에게 밀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환승연애 2를 보셨다면 환승연애 2 초반에 잠깐 나연, 규민, 태희 이렇게 삼각구도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게 4번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규민이 태희가 치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현명하게 잘 막아냈죠. 이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적당한 연애 경험만 있더라도 아마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절망에 이르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3, 4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분들의 멘탈이 다 갈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3, 4번 케이스를 겪으셨거나 겪게 되실 경우에 그 상황을 좀 더 납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3, 4번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번 케이스를 겪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를 애초부터 애매하게 생각했다면 그 정도까지 저한테 호감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심지어 저한테 잘생겼다고도 했고요. 멋있다고도 하고 말도 안 되게 호감 표현을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손도 잡았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자분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그냥 옵션이었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말씀도 반 정도는 맞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말씀이 반 정도는 맞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연애 하수는 물론이고 중수인 여자분들만 해도 옵션으로 두는 남자분들에게는 제대로 된 리액션이나 호감 표현을 해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옵션의 중요성을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잘해보고 싶은 남자가 아닌 옵션인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 여자분이 연애 고수가 아니라 나머지 90% 여자분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에 충분히 들지 않는데도 헷갈릴 정도로 과한 호감 표현을 하는 3번 케이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애 고수인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정말 잘해보고 싶은 남자와 잘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사귈 마음이 거의 없더라도 적어도 여러분과 만난 그 당일 약속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리액션 해주고 잘해주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대신 카톡에서는 그렇게까지 정성껏 대해주진 않겠지만요. 일상에서는 하루에 자신의 일과를 제외하고 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에서까지 가장 잘해보고 싶은 남자분이 아닌 여러분, 그러니까 옵션에까지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최선을 다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3번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카톡에서의 여자분의 답장 텀과 텐션을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답장 텀과 텐션이 여자분을 만났을 때와 너무 다르다, 그때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 카톡을 할 때는 답장이 현저히 느리고 그 다음 텐션이 너무 낮다면 3번 케이스에 여러분이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카톡이 아닌 여러분과 만난 당일만큼은 다릅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만난 날은 자신의 시간을 이미 여러분에게 할애해버리게 되었고, 이왕 만난 거 여러분을 확실하게 옵션으로 만들어두고 메인으로 생각하는 남자분과 연애까지 꼴이 나기 전까지 여유를 가지고 안전한 플레이를 하고 싶은 경우에 3번과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만나서 리액션을 잘해주면 첫날인 만큼 그날 자리를 여러분이 기분 좋게 계산해줄 확률도 높고, 여러분이 자신에게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존감도 이렇게 완전 풀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자분 입장에서는 버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사귈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리액션을 해주고 호감 표현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 고수인 여자분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삶 자체가 이렇게 옵션을 갖게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치가 높은 연애 고수인 여자분들과 잘해보고 싶다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비판을 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생각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4번 케이스입니다. 4번 케이스를 겪게 되면 플래티넘 이상의 연애 고수에 속하는 남자분들일지라도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맥락 자체는 3번과 4번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꾸며내는 호감과 진실된 호감을 구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연애 고수라면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지만, 3번 케이스와는 다르게 4번 케이스는 여자분 또한 그 자리에서만큼은 정말로 진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천상계가 아니라면 연애 고수라도 이를 알아채고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4번 케이스를 구별하는 방법은 슬프지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고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완전한 바보가 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의 구별법을 말해본다면, 누가 봐도 높은 가치의 여자분이 너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대놓고 적극적인 호감 표현을 한다면 여자분이 연애 고수일 확률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계속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왜 이렇게 멋있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와 같은 여러분을 대놓고 띄워주는 멘트를 첫 만남부터 한다면 그 말들에 설레서 정신을 못 차릴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쯤 여자분에 대한 경계 센서를 강화하시고 프레임 컨트롤에 더욱 신중을 기하실 때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나아지는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진심이고 사귀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인트는 여자분의 진심을 무조건 의심하고 밀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 호감 표현만 믿고 방심을 해서 이미 사귀는 사이처럼 여자분에게 같이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도 너밖엔 없어 이런 식으로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함부로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자분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평범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가치가 높은 남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고고한 포지셔닝과 프레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첫 만남에서 여자분에게 확실한 호감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들뜨기보다는 4번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면서 끝까지 집중하셔서 포지셔닝과 프레임 컨트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대놓고 큰 호감 표현을 하면 얼마나 신이 나고 설레는지는 충분히 잘 알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끝까지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아까 굉장히 인기 연애 프로그램이었던 환승연애2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환승연애2 초반에 나연이 계속해서 규민에게 큰 호감 표현을 합니다.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했고 손을 잡거나 하는 결정적인 호감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규민이 만약에 플래티넘 미만의 연애 레벨이었다면 자신도 나연에게 큰 호감이 생긴 상태에서 나연의 엄청난 호감 표현들, 취해서 어깨에 기대고 손도 잡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면 아마 태희가 나연에게 호감 표현을 하고 데이트를 하러 나갔을 때 굉장히 크게 말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민은 이에 방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호감 표현을 해주는 지수를 옵션으로 가져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위로도 해주고 관심도 주면서 지수에 대해서도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규민이 나연의 직진에 혼자 확신을 갖고 흥분해서 지수의 호감 표현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철벽을 쳤다면 지수의 데이트 신청을 받을 수도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연이 태희와의 데이트에서 흔들리고 설레게 되었다면 규민은 4번 케이스에 빠져버리게 되고, 자신에게 엄청난 호감 표현을 하던 나연이 자신에게서 조금 멀어져서 태희에게도 마음을 주는 모습을 바보같이 애타게 바라보기만 하면서 힘들어하는 구도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꼭 나연의 마음이 자신보다 태희에게로 확 끌려가는 느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4번 케이스를 염두에 두지 않고 계속 나연만 바라보게 되면 나연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확신을 갖고 싶어지게 되고 더욱더 간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연 입장에서 테이를 더 알아갈지 규민을 더 알아갈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규민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다면 미안한 감정이 들면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고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설렘이라는 감정은 배제하게 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규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보게 되면 결국은 기존보다 저평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규민은 나연에게 그런 여유를 가질 상황조차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연 입장에서 자신이 태희에게 조금 흔들리고 있을 때 규민이 자신에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수와 데이트를 하면서 자신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과 똑같이 다른 데이트 상대를 알아가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알아가려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가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규민을 빼앗겨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다시 규민의 마음을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질투심과 소유욕을 올라오게 만듭니다. 이처럼 규민은 나연의 엄청난 호감 표현에도 방심하지 않고 지수 또한 진심으로 알아감으로써 나연보다 지수가 자신에게 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막상 지수를 만나보니 나연보다 더 잘 맞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연애에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히려 꼭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동시에 너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여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연에게 인지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높은 가치의 증명 또한 해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희와의 데이트에서 흔들렸던 나연의 마음을 다시 자신에게로 마음을 굳히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나연은 분명히 태희와의 데이트에서도 태희에게 꽤나 흔들렸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해프닝 없이 금방 다시 규민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이유는 이런 심리전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나연의 마음이 다시 규민에게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에서 규민이 나연에게 확신을 가질 만한 엄청난 호감 표현들을 받았었음에도 지수를 옵션으로 가져가면서 데이트에 나가서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달달한 분위기로 대화를 리드하고 최선을 다한 점은 정말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규민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지수에게 조금 상처를 주게 되었지만 사실 지수 또한 자신의 원래 첫 번째 선택대로 데이트 신청 과정에서 희두를 선택했어야 합니다. 규민의 전 엑스인 혜은과 대화를 한 이후에 결정을 번복해서 규민한테 데이트 신청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요. 지수도 솔직히 연애 레벨이 낮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두 번째 데이트 신청을 할 때 원래는 지수를 골랐었고 오늘의 호감 표현 문자는 규민한테 보냄으로써 오늘 데이트가 좋았다는 표현과 자신이 규민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은 드러내면서도 두 번째 데이트 신청만큼은 규민이 아닌 다른 데이트 상대를 알아보는 선택을 함으로써 규민에게 완전한 확신은 주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이 옵션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준 훌륭한 판단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수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끌리는 대로만 호감 표현 문자는 규민에게 보내고 데이트 신청은 희두한테 하고 뭐 그랬었던 게 아닙니다. 본능적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이런 생각하에 판단을 내렸었던 것이고 상황에 맞게 이런 디테일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니 지수의 연애 레벨은 웬만한 연애 개념은 다 깨우친 상위 10%의 플래티넘 정도로 보입니다. 꽤나 높은 연애 레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승 연애 안에서의 미묘한 신경전과 특수한 환경들의 멘탈이 흔들려서 판단이 흐려져서 좋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수가 원래대로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판단을 했었다면 규민의 멘탈에 조금이나마 손상을 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규민의 금이 간 멘탈이 나연과의 관계를 잘 안 풀리게 만들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규민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멘탈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요. 환승 연애 2의 상황만 보더라도 연애나 썸 도중 상황이 힘들어진다고 멘탈을 놓아버리면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결정은 여러분을 연애에서 불행의 끝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멘탈을 잘 붙잡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연애는 정말 최상으로 자신과 연인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장기 연애, 심지어 결혼을 하더라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지속적인 노력과 위기 상황에 알맞는 현명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특히 썸과 연애 초는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초반 단계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아주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만큼 끝까지 멘탈을 잡고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한 케이스들이 늘 여러분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다음에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마음에 드는 여자분과 꼭 연애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김선생이었습니다.